네, 안녕하세요. 오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 실장입니다. 오 소장님, 그나저나 네. 오늘 왜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오셨어요? 지난번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하는 대참사 이후로 정신을 좀 차렸다고 할게요.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저 혼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입고 와서 좀 약간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려 보이려고 S&T가 역력히 나서 너무 좋네요. 그런 면에서는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 저널리즘 제작진은 오늘 서울에 떴습니다. 네. 네, 몇 달째 저희가 계속 지역 신문들, 언론사들을 계속 네. 만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이렇게 그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네. 잡힌 서울 촬영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서울 중에서도 은평구에 있는 은평시민신문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미리 찾아보니까 이 은평시민신문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은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자, 이쯤에서 은평시민신문의 박은미 편집장님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편집장님 들어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편집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편집장님 소개 한번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려볼까요? 편집장님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은평시민신문 편집장 맡고 있는 박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편집장님 이후에 은평시민신문은 어떤 곳인지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은평시민신문은 2004년도에 은평 지역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좀 좋은 신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게 된 지역 신문입니다. 올해로 17년째 됐고요. 현재는 은평시민시민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편집장님의 보통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보통 9시에 출근해서요. 사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10시, 11시까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밤 10시, 11시요? 예,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기자랑 같이 거의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는 제가 이제 10시쯤 퇴근을 해서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힘들어갖고 좀 큰 방에 누워 있었는데 저희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누워 있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엄마 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 집에 있다. 네, 엄마는 늘 집에 없는 사람으로 아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 이제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은평시민신문 사이트를 좀 방문해서 봤는데 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기획 취재 카테고리였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만나본 그 지역 언론들도 그렇고 네. 제가 뭐 어렴풋이 알기로도 지역 언론에서는 어떤 기획 취재, 탐사 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좀 어떤가요? 사실 어렵죠. 예,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이제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의 일들도 많이 취재할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기획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 사회 문제가 있지만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저희가 만난 지역신문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거는 저희도 몇 년간 고민을 하다가 신문사들과의 역량이나 좀 불편한 얘기들인데 이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좀 어렵지만 그런 기획 취재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하고 계신 지역신문 길을 묻다 이 시리즈도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은평시민신문이 먼저 시작한 기획을 이제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살짝 숟가락을 얹어서. 직접 당진, 원주, 무주 등을 이제 은평시민신문에서 방문을 하신 건데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기획을 진행하면서 좀 느끼셨던 점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 취재는 사실 저희가 살기 위해서 떠난 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존 로드. 생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신문이라는 얘기 언제 들어보셨어요? 지역신문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도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중앙일간지나 이런 뭐
중앙 보도를 보았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 지역 신문이 있다는 존재, 그러니까 지역 신문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된 게 은평구에 이사 와서 알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지역 신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 정말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전국 각지 곳곳에서 반짝반짝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신문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그분들의 역할과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서 네.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예 조망조차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저희도 누구를 따라서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네.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취재를 나섰고 사실 저희 이런 게 고민이거든요. 신문 운영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는 혹시 없었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봤어요. 그 결과 다 어려움이 있었다. 다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성장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너무 고마운데 안타까운 건 왜 지역신문은 이런 걸 혼자 힘으로만 헤쳐나가라고 하는 건지 지역신문이 뭔지 지역신문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테이블은 너무나 우리 사회에 없구나 그런 걸 또 한편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편집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약간 전우를 만난 느낌? 그럼요. 진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개도지 문제 때문에 경남, 전북, 대전, 강원도 여러 군데를 갔어요. 네네네. 예, 여러 군데 취재하면서 우리의 고민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우리의 문제의식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걸 서울에서는 솔직히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20년 전에 이것은 문제다라고 많은 언론사와 시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이미 해결까지 다 했는데 우리는 이게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고 자원도 중앙이고 여기는 뭐든지 선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개도지 하나 못 없애고 있는 곳인가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평시민신문을 알게 된 게 올해 5월 24일이었거든요. 네. 혹시 이날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5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날이 아마 그 일면 백지를 발행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전 날짜를 기억을 못하고 모르시는 있었습니다. 척 하시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게 그날인지는 기억을 네네네. 못했고요. 저희가 올해 백지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네. 기자로서 신문사 편집장으로서 그 아까운 지면을 무언가에 이렇게 항의하는 표시로 언론 탄압에 항의하는 표시로 백지로 낸다는 거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저희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신문 발행이었습니다. 2021년 정말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몇 달 동안 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편집국에서는 좀 항의하는 의미로 백지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부에서도 어떤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 같은 게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예, 어떤 좀 강한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때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저희가 작년에 보도한 것 중에 그 구청에 부구청장님 계시는데요. 부구청장님이 이제 강남에 살고 계셔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대중교통이나 자차나 이용해서 출근을 하시겠죠. 근데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을 모시러 새벽 5시 반에 여기서 그 운전지 공무원분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시고 오고 또 저녁에도 모셔다 또 드리고. 드리고 네. 네. 또 퇴근은 은평구로 하시고. 그렇죠. 그분은 기사분은, 그렇죠. 네. 차를 가지고 와야 네네.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의전이 지금 필요한 것이냐. 네네. 새벽에 그걸 꼭 모시러 가야 할 만큼의 네. 뭐가 있는 건지. 네. 규정은 있었지만 좀 너무 아니, 과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정도 없는? 네, 규정이 있는 거는 네. 아니고 전혀 부구청장님한테 근거가 없는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있는 예. 거니까 차량이 배정되는 건데 이제 그 규정은 그거 하나 있는 거고요. 예. 예. 근데 굳이 그걸 이렇게 새벽에 모시러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좀 과잉이다. 네, 저희 과잉 의전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구청에서 했던 얘기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부구청장님은 소중하니까 네.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서 네. 결제도 하고 해야 되니까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굉장히 궁색하다고 보이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 중재위 또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사소송까지 뭐 등등등 민사까지. 예, 진행됐고 뭐 그런 거는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몇 달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공문이 네. 너희는 정상적인 언론사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문은 구독도 하지 않고 광고도 주지 않겠다. 보도자료도 보내지 않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네. 행정이 과연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정상, 비정상이라는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네. 또 그들이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건 무엇인 건지 뭐 그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편집장님께서 예고편처럼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이 지역 언론 입장에서 지역 언론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충돌하는 것, 네. 네, 그리고 그런 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것, 네. 이게 중앙 언론이 받는 충격이나 임팩트랑은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네. 그것이 지역 언론에게 특별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지역 언론에 있으면서의 이 뭐랄까 좀 좌절감 같은 거 느낄 때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네네. 행정은 좀 중앙 언론, 그럴싸한 언론은 한테는 어쨌든 잘 보이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이제 지역 언론은 좀 외면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만만하다. 네, 만만하다.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영향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픈 사실은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지역 언론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왔는가라고 되짚어 봤을 때 좀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그럼 또 그 지역 언론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네네.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많은 지역 언론사들이 행정의 보도자료만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고 행정의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보면 또다시 또 지역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네네. 공감과 또 지역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그냥 하나의 어떤 사업체처럼 네. 그냥 그렇게 운영되었던 것들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행정이 중앙 언론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역 언론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분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죠. 정치인이죠. 네. 저희로 보면은 이제 구청장님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분의 행로를 예측해 보면은 좀 더 나은 무대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무대. 예, 그러니까 구청장이 끝이 아니라 구청장을 역임하고 그 다음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하는 예, 그런 역할은 중앙 언론을 통해서 하고 예, 지역 언론 가까이서 비판할 수 있는 지역 언론들은 입막음을 하고 그 입막음의 도구, 그 양쪽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구독과 광고입니다. 그래서 중앙 언론의 적절한 구독과 광고, 또 지역 언론도 구독과 광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 신문은 적절하게 입막음을 시키는 겁니다. 네,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지역 언론은 일정 정도 그 부분에 기생해서 네. 그냥 운영하는 정도인 건데요. 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에 좋은 신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때 말하는 좋은 신문은 행정의 일방적인 홍보를 받는 그런 신문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역할을 충실히 다했을 뿐인데 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아예 그런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게끔 강하게 압박을 하고 뭐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언론중재에 가고 민사소송 걸고 뭐 신문통장 가압류하고 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지금 21년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궁금한 게 네. 그런 뭐 민사소송이나 네. 가압류 이런 네. 것도 이제 다 비용과 절차가 소요되는 네. 일일 것인데 이것도 구청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건가요? 구청의 그렇죠. 비용으로? 예, 구청에서 그거는 뭐 민사소송 하셨던 거고 네. 저희는 뭐 작은 언론사니까 저희가 뭐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저랑 저희 기자가 예. 뭐 늦게까지 답변서도 쓰고 다 일일이 다 하나씩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저희가 뭐 좀 더 자신감 있게 취재를 해야 되는데 취재하면서 이게 언론중재 갔을 때 우리 뭐라고 말하지? 네. 이걸 민사소송 걸었을 때 뭐라고 말하지라고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것은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래도 언론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은 이제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는 네. 자기 검열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낸 게 바로 예산과 광고로 이제 압박을 주는 그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시민의 지지와 호소일 텐데요. 그 백지 발행을 했을 때 이 분위기는 좀 어땠었나요? 굉장히 좀 놀라셨어요. 예, 그리고 연락이 오거나 뭐. 예, 연락도 많이 왔고요. 예. 뭐 잉크가 혹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그런 거는 아니었고. 네네. 예. 조금 그래도 막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약간의 파급 효과는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언론사로서 제일 강력한 저항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예. 이 일은 은평구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특히나 작은 지역 신문들은 언제든지 그런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적당히 무릎 꿇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호소하기 위해서 또 그런 백지 신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또 워낙 이제 언론 보도를 이제 내보낼 수 있는 매체가 워낙 다양해져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런 거가 많고 은평 시민신문도 이제 꾸준히 그런 매체들을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디지털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죠.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2명, 3명 일하는 네. 조직에서 신문도 만들랴, 뭐 인터넷 신문도 운영하랴, 뭐 이런 SNS도 뭐라도 하나 또 하랴, 또 누가 이렇게 뭐 언론중재에 걸거나 하면 또 답변서 쓰랴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더 전략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고 사실 뭐 저희가 종이신문을 발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네네. 저 역시도 종이신문을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네. 예, 죄송스럽게도 저도 눈 뜨면 핸드폰으로 뉴스들을 봅니다. 이런 시대에 종이신문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계속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뉴스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는 네. 종이가 아닌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네. 뭐라도 해야겠다. 시작이 반이다. 네, 그런 정도 생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업로드도 꾸준히 하시고 네. 기사 양도 그 말씀하신 좀 겸손하게 표현해 주시긴 하셨지만 기사 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신문과 종이의 뭔가 몰락이라고 네네. 하니까 제가 그 최근 그 은평시민신문에서 다룬 그 불광문고 네. 얘기가 좀 떠오르는데 네네. 최근에 저도 그 반디앤 루니스가 네. 폐업을 네. 하면서 서점 그 큰 뭐 4대 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점의 몰락을 보면서 신문 더 나아가서는 종이라는 매체의 몰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불광문고도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냐. 네. 네.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종이신문도 지금 우리가 종이신문을 많이 접하지는 않지만 네. 종이신문이 갖는 힘이 또 있어요. 예, 있고 인터넷 신문이 갖는 그 장점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가지 않고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학창 시절 선생님들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지방방송 꺼라라는 얘기를 네, 하곤 네, 했다라는 네.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저도 일상생활에서 간간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별 의도 없이. 근데 이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쓰는 이 관용어가 사실은 지역 언론을 중요치 않은 어떤 잡소리 혹은 불필요한 소음 정도로 취급하는 인식이 네. 그 어린 시절부터 어떤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은연중에 뿌리 깊게 이렇게 박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참 이제 신문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시겠지만 언론은 필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또 기자들은 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지역에서 느낀 민주주의는 권한을 나누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의 권한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의견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네. 어떤 방향성을 함께 잡아갈 수 있는 그게 민주주의는 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네. 완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계속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지역에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편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고 또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론화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회로 진입했잖아요. 네. 지방방송 끄면은 이제 중앙방송이 뭔가 결집해서 빠르게 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성장은 앞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 사회 부분에 어떤 이야기들을 더 꺼내서 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이제 다양성의 시대니까 네.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10년, 20년 사이만 봐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네. 네. 저도 지금 아이가 이제 많이 컸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체벌에 대한 가정에서의 체벌에 대한 느낌과 네네. 예, 지금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저는 그 학교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 많이 민주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요즘 많이 안 때리잖아요. 아이들 때려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네. 것처럼 우리 사회도 또 변화를 더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든 얘기만 해서 네, 그런가? 네. 이제 좀 은평시민신문만이 갖고 있는 매력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협동조합 얘기를 앞에 잠깐 하셨어요. 네네. 네. 협동조합 부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협동조합 쉽다는 얘기를 하자고 하시면서 왜 협동조합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질문에 무슨 그 어느 질문보다 부담스러워. 그 어느 질문보다 힘든 게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협동조합이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주식회사였다가 2014년도에
협동조합으로 조직 전환을 했고요. 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2년도에 신문을 몇 달 못 낸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너무 네, 힘들어서. 너무 힘든 일이고요. 누가 해야 되나 사람이? 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 것이냐라는 네. 고민을 가지고 예, 예. 한참 또 협동조합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협동조합으로 다시 한번 출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좀 읽어왔고요. 이제 언론사가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이제 다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 이제 고민 때문에 네. 여러 지역 신문을 찾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제 결론은 이게 뭐 조직이 주식회사면 문제가 없고 협동조합이면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다. 네.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협동조합이 그래도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특히 서울에서 지역신문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저희 조합원들은 그래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문사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그게 참 큰 힘이 되었고 되게 고맙고 그래서 어떤 이제 조합원들은 피자를 싸주기도 하시고 네, 마스크를 보내주기도 하시고 소리 소문 없이 와서 과일을 사다 놓고 가기도 하시고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건 이제 조합원들이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지역신문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의미 있는 지역신문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같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나아가야겠다. 네, 그러려면은 되게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또 마음이 무거우시면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네.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침 또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된 건데 지금 하고 계시는 뭐 지역신문 길을 묻다 네. 이 제목을 잠깐 좀 빌려보자면 앞으로 은평 시민신문이 걸어갈 길이나 뭐 찾고자 하는 답 이런 건 어떤 게 될까요? 계속 가벼운 질문은 아니신가요? 그러게요. 지향점은 네. 뭐 저희 조합원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은평구라는 어찌 보면 작고 어찌 보면 큽니다. 여기가 50만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네. 결코 네. 작은 동네는 아닌데요. 네.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어떻게 담아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저분들이 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누군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 그런 역할들을 잘 좀 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네. 그 은평시민신문의 길을 들어봤으니까 이것도 가벼운 질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평시민신문 편집장이 아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 주말에도 이렇게 계속 사무실로 출근하셔서 오늘 또 저희처럼 이렇게 갑자기 인터뷰도 해달라 뭐 이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 네. 그 인간 바금미가 네. 준비하고 있거나 네.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궁금해요. 신문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없어요. 없고 지금은 오로지 신문 생각밖에 없고요. 신문이 잘 성장하는 게 저의 성과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저도 좀 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주변 상황이 엄혹하다 보니 네, 저의 개인적인 거를 이렇게 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런 생각은 합니다. 좀 이제 그만 좀 나가주세요라고 할 때까지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부한 것들 이렇게 열심히 제가 뭐 은퇴할 때까지 공부한 거잖아요. 신문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걸 다시 저는 지역에서 좀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 저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 저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의 어떤 사회 모습과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시민사회가 그전만큼의 어떤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는 이야기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도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시민사회 활동이 하나의 좀 다른 길을 가기 위한 좀 거쳐가는 과정, 발판 네.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을 알고 우리 지역을 좀 지켜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좀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퇴 이후에 지역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지금 뭐 젊은 청년 뭐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 일자리로 해서 언론사도 가서 일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저는 청년들한테 너무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자꾸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은퇴하신 경험 많은 분들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래서 언론이든 시민사회든 그런 역할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앞날이 불투명한 젊은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편집장님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 나는 은평시민신문에 모든 걸 던졌다. 아, 네, 그러니까 은퇴자들도 적극적으로 와서 투신을 해라. 아, 그럼요. 네, 네네. 네. 그래서 꿈꾸는 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저나 저희 기자가 같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지역신문에서 기자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또 중앙으로 갔다가 중앙에서 또 많은 경험을 쌓아서 다시 지역에 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중앙 언론에서 일하신 분들도 뭐 은퇴 시점까지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못 계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새로운 에너지를 좀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 보려고 했는데 신문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편집장님의 그 신문에 대한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편집장님 너무 열정 넘치는 이런 강연에 가까운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이신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 시리즈를 계속 해나간다면 다음번에 또 편집장님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러주십시오. 아쉽지만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편집장님 모시고 오늘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아, 목표요? 제가 뭐 이렇게 미래를 그리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데, 네네,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은퇴 시기보다 조금 더 그 시기를 당겨서 지역 언론에 저도 빠르게 투신을 해봐야겠다. 아,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투신을 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의지가 생기지만 이 영상 저희 사장님께서는 안 보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저희는 이 영상을 박제하도록 하면서 이 약속이 과연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저놀리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 실장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살아있는 언론, 저는 진짜 이제 오늘 박 편집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 어떤 일제시대나 군부 독재하의 그 언론인들, 정말 멀리 간 것 같은데? 백지발행도 불쌍하는 그런 언론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떻게 오 소장님께서도 투신하시겠습니까? 저는 투신을 하기엔 너무나 거대 조직에 속해 있다라는. 지금 나는 작은 조직에 속해 있다? 있는 현재를 이겨내고 먼 훗날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퇴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 이상의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만 마무리를 할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